화면 혹시 보이시나요, 여러분? 어, 공유된 화면 보이시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업하는 동안에 일단 여러분들 대답은 채팅으로 조금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번 학기에 학점 수업하면서 줌을 활용을 해서 수업을 잘 듣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여러분 화면 공유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공유된 화면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면 채팅창에 OK 한 번씩만 찍어주세요. 네, 승우 씨 잘 보이고, 네, 고맙습니다. 어, 네, 잘 보이나요? 그럼 우리 오늘 첫날인데요. 전체 OT를 아마 진행을 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전체 OT 아마 진행을 하고 오셨을 건데, 저랑 같이 이제 제가 듣기로는 중동학을 전공하는 분들이라고 전달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전공이. 저는 정보처리 교육이 전공이고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11월까지 빅데이터 분석 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김현주라고 합니다. 김현주라고 하고요. 반갑고요.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저랑 2시간씩 알차게 공부를 좀 하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짧으면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 길다면 길 수 있는 시간인데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도움 될 수 있는 수업을 좀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제 카톡 아이디는 이거예요. 그래서 카톡을 혹시 추가를 하셔서 필요하신 부분들 언제든지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화번호도 조금 있다가 제가 메모로 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제가 강의 OT 시작을 할 건데 몇 가지를 좀 여쭤보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학번을 받았는데 몇 학년이신지 일단 채팅창에 숫자로 좀 찍어 주시겠어요? 제가 학번만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몇 학년인지를 잘 지금 학부 몇 학기 차인지 몇 학년 차인지 그냥 숫자로만 채팅창에 한번 찍어 주시겠어요? 3학년, 오, 다 3학년. 3, 4학년 있군요. 우리 다 고수들이 앉아있군요. 제일 바쁜 3학년이네요, 3, 4학년들. 명준 씨 3, 좋습니다. 네, 3, 4학년들이구나. 네. 저는 일단 모든 회차 라이브로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필요하신 내용들은 언제든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부끄러우면 비공개 채팅 주셔도 괜찮고 전체 채팅방에다 채팅 주셔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질문으로 좀 소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또 몇 가지 여쭤볼 게 혹시 이제 3학년 차 여러분들 전공하면서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 좀 너무 거창하고 혹시 엑셀이라는 응용 프로그램 혹시 사용을 해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나는 엑셀 오피스 능력이 상중 하 중에 겸손하지 말고 오버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 상중하 중에 오피스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상중하 중에 한 번씩 좀 찍어주시겠어요? 나는 좀 엑셀을 가지고 뭐 커말 1급 자격증도 좀 있고 아니면 엑셀을 가지고 웬만한 문서들은 만들어낼 수 있다. 네, 명준 씨, 중, 다들 너무 겸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겸손한 거 아니야? 중, 이게 하하하 찍히니까 웃는 소리처럼 들리네. 그래요. 다들 조금 겸손하게 대답을 해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프로그래밍 언어를 혹시 배워본 적이 있나요? 프로그래밍 뭐 파이썬이나 뭐 다른 교양으로 뭐 R이나 파이썬 이런 전공 아마 이제 전공이 조금 인문 계열이다 보니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뤄본 적이 있다. O. 다뤄본 적이 없다. X. 한번 찍어주세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다들 조금 네 익숙하지. 대훈 씨는 다뤄본 적이 있으시고,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X입니다. 수현 씨는 파이썬을 다뤄본 적이 있고, 대훈 씨는 어떤 언어였어요? 혹시 다뤄보신 분들은 파이썬이 C 언어만, 좋아요, 좋아요. C 언어.
수연 씨도 시어너하고 파이썬을 사용을 해봤고, 일단 그리고 다른 분들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나본 적은 없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세팅 상태는 제가 확인을 했고요. 혹시 전체 OT 내용 중에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 혹시 체크하셨나요? 작업을 하셨나요? 일단은 제가 한 번 더 링크는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오늘 수업 중에 오늘 중으로만 해주시면 돼요. 뭐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일단 채팅창에 한 번 더 제가 링크를 남겼으니까 개인정보 활용 동의 설문을 조금 이따 시간 날 때 한번 해주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OT 진행을 하고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 중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 채팅창에 있는 링크를 제가 2개를 드렸죠. 네이버 링크 말고 밑에 비틀리 링크를 드렸는데요. 그 링크로 들어가셔서 파일을 좀 다운을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하고 이렇게 이거랑 제가 다시 링크 한 번 더 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요. 강의 예제 파일하고 파워 BI 데스크탑 다운로드 있는데요. 제가 이제 왼쪽에 화면 공유되어 있는 간단한 강의 OT 할 동안에 강의 예제 파일하고 파워 BI 데스크탑 다운로드 2가지를 다운을 좀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다운로드 진행을 해주시고 자, 앞에 공유된 화면 보고 저랑 간단하게 강의 OT 하고 오늘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하신 과목은 공공 데이터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론 언어를 다뤄본 친구가 지금 일단 2분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다른 분들 대부분 일단 프로그래밍 언어는 많이 접해 보시지 않았고 우리 이제 교육 기간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 데이터 우리 data.go.kr이라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런 공공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실시간 데이터 또는 많은 데이터, 그다음에 특징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뭔가 인사이트를 도출을 해보고 해당하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시각화된 보고서 정도를 하나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저는 일단 수업 내용을 구성을 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서 자, 데이터 분석이 왜 지금 중요하고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자료라는 말하고요. 자료라는 말하고 정보라고 하는 말을 혹시 구분 지을 수 있나요? 자, 예를 들면 저는 경기도 안성에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각자 여러 곳에 살겠지만 저는 경기도 안성에 사는데 저희 집 주변에 있는 치킨집 전화번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전화번호가 123에 4567번이에요. 여러분들 요새 뭐 치킨 시킬 때 배달 앱을 쓰기도 하겠지만 예전에는 전화를 걸어서 이제 전화 주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치킨을 시켜 먹을 수 있는 저 전화번호는 저한테 자료이자 정보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저 전화번호는 자료일 뿐이지 여러분들한테는 정보에 해당이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희 집 근처에 와서 치킨을 시켜 먹는 순간에는 이게 자료이자 정보로 활용이 되지만 그냥 어떤 가게의 전화번호가 저거래 라고 하는 팩트, 사실 이거 자체는 자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자료가 어떤 목적이나 필요에 맞게끔 가공이 돼서 내가 원하는 가치를 가지게 되는 순간 그걸 정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데이터는 디지털로 표시되는 사실 또는 자료를 보고 이걸 자료를 보고 데이터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데이터는 가공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따라서 활용이 될지 안 될지가 판단이 돼요. 자, 그리고 데이터 말 그대로 활용이고요. 자, 그 데이터가 가치 있는 데이터로서 얼마나 큰 영향력, 뭐 공익으로서든 사익으로서든
개인의 이익으로서던 어떤 영향력을 가지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뭐 많이 들었겠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당연히 데이터 분석은 필수가 됐고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어디 사는지 제가 사실 잘 모르지만 서울에 사는 친구들 혹시 올빼미 버스, N버스 타본 적 있으신가요? 다른 광역시에도 아마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올빼미 버스라고 N버스 그러니까 이용해 보신 적 있어요?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신 분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N버스 뭐 번호가 뭐 여기 지금 적혀 있던 것처럼 N15번 또는 뭐 N 62번 뭐 이런 식으로 된 버스 이용해 보신 적 있어요? 혹시 없으신가요? 저는 채팅창을 뚫어져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 없으신 분도 계실 건데 이게 나이트 버스예요. 승우 씨랑 그러니까 이게 나이트 버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나이트 버스라고 해서 밤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개발이 됐냐면 노선이 됐냐면 그 저녁 시간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막 저녁 늦게까지 막 술을 가지는 문화를 가지진 않았지만 밤에 휴대전화 이동통신사의 신호를 빅데이터로 수집을 해가지고요. 이동통신사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요 시간대쯤에 서울역에서 뭐 어디까지 가는 서울역에서 사당까지 가는 그 구간에 굉장히 이동량이 많았다라는 걸로 데이터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제안을 해서 나이트 시간에 운행을 하는 시내버스, N버스를 운영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버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의 SNS 정보나 전화 사용이나 인터넷 접속 기록 모든 부분들이 다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의존해 있고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활에 좀 더 편리함이나 윤택함을 주기 위해서 이런 N버스 같은 것들도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자, 그리고 잠깐 먼저 넘어가서 보면 자, 여기 1위부터 50위까지의 여러 브랜드가 있어요. 자, 여기는 뭐냐면 글로벌 가치 100순위인 브랜드만 뽑아놓은 회사들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 난 여기 있는 브랜드 중에 5개 이상은 안다. 오케이 한 번만 찍어주세요. 나 여기 지금 1대 기업부터 50대 기업까지 있는데 이 중에서 5개 이상은 브랜드를 안다. 오케이 한 번만 찍어주실래요? 알고 있으신 게, 오케이. 다섯 개 정도는 알죠. 네, 좋아요. 왜냐면 지금 벌써요, 애플, 구글, 뭐, 아마존, 좋아요. 진아 씨랑 민현 씨까지 쭉.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오늘 우리 사용할 뭐, 엑셀도 사용을 할 거고, 제가 파워 BI도 여러분들한테 파워 BI라는 거를 또 소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휴대폰 애플 아니면 구글 안드로이드 사용하고 계시죠? 그죠? 자, 그리고 코카콜라 오늘 한 잔쯤 마셨을 탄산. 자, 삼성, 토요타, 벤츠, 맥도날드, 디즈니, 웬만한 브랜드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브랜드들이 다 데이터가 산업의 원천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 대기업들이, 이 경제나 사회 문화를 이끄는 이 대기업들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몇십 년 전부터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그 축적한 데이터를 어떻게 가치 있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었던 그 브랜드들이 이 데이터 시대의 그 브랜드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들을 이렇게 필요로 하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지 보자고요. 크게 세 가지예요. 자, 일단 미래를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제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고교 시간에 역사나 세계사를 배우는 이유가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현명하게 살 수 있다. 현재를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아마
학습을 했을 것 같은데 미래를 예측을 해보고 하는 거예요. 왜? 미래는 불확실하고 여러 가지 변수나 여러 가지 뭔가 요소들에 의해서 내 미래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이 케이스로 가겠다, 이 노선으로 가겠다, 요 노선이다 라고 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미래에 따른 예측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규칙이나 특징을 찾아내는 인사이트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미래 예측을 하는데 데이터 분석이 필요해요.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대입을 준비할 때 우리 학부 입학할 때요. 어느 학과에 또는 어느 학과나 어느 학교에 입학 경쟁률이 어떻게 되고 입학 전형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최소 2개 이상, 2개가 뭐예요? 아주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비교해보고 분석을 해서 최대한 내가 여기에 지원하면 쾌적한 캠퍼스 생활을 하겠다. 내가 열심히 대학 전공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하고 결단을 내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사이트들을 확인을 하고 결론은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의사결정.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 그러니까 나의 뭔가 직감이나 촉, 예상, 뭐 근거 없는 자신감 뭐 이런 거 아니고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내가 인사이트를 체크를 한 후에 나에게 최선이 될 수 있는 의사결정을 위해서 데이터 분석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차 산업 시대예요.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온다 이것도 아니고 4차 산업 시대예요. 우린 지금 2015년도부터 4차 산업 혁명 시대라고 요입당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가지는 가치가 중요한 산업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의 결과가 소통의 어떤 언어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대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전에 친구들하고 혹시 뭔가 의견이 있었을 때 야, 내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라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야, 그거 TV에 나왔거든? 그거 뉴스에 나왔거든? 이렇게 저희는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 친구가 아무 말을 못했어요. 또는 야, 이거 우리 아빠가 얘기했거든? 엄마가 얘기했거든? 이라든지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아마 미디어 매체가 컸던 것 같아요. 야, 그거 신문에 나왔어. 야, 그거 저기 뉴스에 나왔다니까 9시 뉴스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데이터의 신빙성이 가고 내가 말한 사실이 설득력 있게 전달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뭔가 궁금한 게 생기거나 뭔가 판단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뭔가 소비를 할 거다, 뭔가를 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어팟을 살 거예요. 콩나물을 하나 살 거예요. 무선 이어폰을 살 건데 무선 이어폰을 하나 사고 싶은데 무선 이어폰이 가신비는 어떻고 가성비는 어떻고 어떤 브랜드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쇼핑을 하려고 자료 수집을 해서 쇼핑을 하려는 의사결정을 할 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보를 찾는 편이에요? 만약에 오늘 내가 무선 이어폰을 하나 사려고 한다. 이번 주에 마음 먹었다. 그럼 쇼핑을 하려고 어떻게 자료를 수집을 하는 편인가요? 편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부끄러우면 저기 개인톡 보내줘도돼요. 가격이나 그 드라이브 제원 브랜드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요소를 따지죠. 그 여러 가지 요소를 따지는데 그런 정보를 어디서 찾아요? 인터넷. 네. 자, 우리 이제 고은 씨하고 대훈 씨는 쇼핑했고, 인터넷이나 인터넷 카페, 좋아요. 또, 그리고 아무래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냐면 가장 접근하기도 쉽고, 여러분들 손에 항상 인터넷이 되는 스마트 기기가 있으니까, 그냥 쳐보는 거죠. 유튜브에 쳐보거나, 뭐, 유튜버의 리뷰를 한 유튜버가 뭔가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가격 비교 검색 사이트나, 또는 인터넷 카페에서 후기를 본다거나, 근데 매장에 직접 뭐 특별한 모델명이 딱 정해져 있다면, 매장을 바로 가서, 딱 지르고 오고, 지인의 추천 내 돈 내고 산 후기, 오케이, 좋아요. 이런 것들을 다
참고를 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했던.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데이터, 그러니까는 내가 찾아본 데이터나 인터넷 후기를 본 거거나 매장을 방문해서 영업사원한테 뭔가 설명을 듣거나 하는 그 데이터들이 팩트일 수도 있고 팩트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걸 판단을 해서 나한테 가치 있고 정보가 된다면 그거에 따라서 이런 특징을 가지니까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여러분들 의사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창하게 얘기해서 데이터 분석인 거지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최대한 객관적으로 또는 아니면 난 이거 예를 들어서 쓰레기 비용이에요. 난 이거 예쁜 쓰레기여도 내가 갖고 싶으니까 그냥 살 거예요.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내 기준, 내 가치에서의 판단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 분석에 따른 의사결정을 여러분들도 지금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조금 더 증명화하고 사실화하고 객관화를 해줘서 내가 말하는 말, 내가 말하는 팩트,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힘을 더 실어주게 하려고 하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이런 특징을 찾았고 해당하는 특징에 따른 대안과 의사결정을 이러이러해서 나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라고 말을 해주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보고서로 만들어줘야 회사에 가서 내가 맡은 업무, 내가 다루게 될 데이터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다 데이터 분석가가 될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취업처, 직업을 갖게 되면 직업을 가지는 산업 현장이나 여러 가지 사회에 가서 활동을 할 때 내가 하는 메시지, 내가 하는 활동이 훨씬 더 힘이 들어가고 설득력 있게 된다라는 건 거죠. 오차도 줄일 수 있고. 자,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해하신 대로 문제 해결, 내가 어떤 문제 해결이나 내가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수집된 데이터가 있을 거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다양한 분석 방법을 적용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기본 통계 기법으로 분석 방법을 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아는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분석 방법을 사용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딥러닝이라고 하는 뭔가 분석 방법을 할 거냐 아니면 정확하게 인공지능 AI에 따른 분석 방법을 할 거냐 여러 가지 분석 방법들을 적용을 해서 필요한 목적이나 어떤 판단에 따라서 적용을 해서 규칙이나 특징을 찾아내는 거죠. 이게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거죠. 인사이트. 마우스로 글씨 되게 잘 쓰죠, 그죠? 인사이트를 찾아내고 그걸 찾아내서 내가 처음에 의도했던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그거를 위한 어떤 대안을 찾아내서 내가 처음에 문제 해결하고자 했었던 곳에서 정보와 가치를 만들어내는 모든 과정을 데이터 분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 빅이라고 하는 빅데이터가 붙게 되면 특징만 가지게 될 거예요. 속도나 다양성이나 그 다음에 용량이라고 해서 3빅을 가져요. 그러니까는 속도, 벨로시티나 버라이어티, 다양성이라든지 볼륨, 용량이 크다라든지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진 걸 빅데이터라고 부르고 결국 빅데이터도 데이터 분석이에요. 데이터 분석의 일환 중에 빅데이터가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이런 활동을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개요적으로 설명하니까 우와 그럴듯한데요. 이걸 과연 18시간 안에 할 수 있을까? 인데 충분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데이터 수집부터 이거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미션을 이제 수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좀 다뤄보려고 하는 주제가 뭐냐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가 있어요. 1인 가구. 그러니까 혼자 사는 1인 가구에 대한 어떤 지역별이라든지 성별,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1인 가구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리포트들을 멋지게 하나씩은 잘 만들어낼 수 있게끔 저도 도울 거고 여러분들도 즐겁게 좀 활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이거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 셋이랑은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제가 혹시 드린 링크요. 지금 다운 받고 계시죠? 다운 받아주시기만 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 분석. 우리 아까 이제 여기 얘기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어떤 데이터를 사용을 할 것인가 또 중요하고요. 그 데이터를 다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부분만 목표에 맞게끔 추출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서울에 사는 1인 가구에 대한 거를 대상으로 해서 이거를 표본으로 할 거예요. 집단을 할 건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무언가를 막 분석을 해서 시각화 보고서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떤 데이터로 무엇을 할 건지 당연히 목표 설정이 먼저 중요하고요.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집을 했는데 전국 1인 가구가 다 있어. 그럼 나 이제 거기서 서울이나 경기에 사는 사람들만 분리를 또 해내야 되는 건 거죠. 또는 이제 인구조사 통계 자료를 받아봤더니 1인 가구만 있는 게 아니라 2인 가구, 3인 가구, 뭐 5인 이상 가구까지 굉장히 많아. 또 그런 것들을 걸러내줘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기서 목표에 맞게끔 추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데이터 쉐이핑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깎아준다라고 해서 전처리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데이터에서 데이터 전처리 합시다, 데이터 쉐이핑 합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추출을 하고 자 이제 거기에 맞게끔 데이터에서 필요한 정보나 인사이트들을 확인을 하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모형, 모델링, 분석을 통해서 이런 자료들을 추출해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살펴봤더니 서울의 1인 가구에는 남성이 1인 가구가 더 많더라. 근데 경기도에는 봤더니 여성 1인 가구가 많더라.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인사이트들을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서 데이터 분석에 의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는 1인 가구로 남성이 많고 남성 중에서도 30대에서 40대가 많으니까 그 타겟을 대상으로 어떤 광고나 또는 어떤 프로모션을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결정으로 가는 모델링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예제를 통해서 살펴볼 거고 그리고 이제 살펴보려는 툴이 있겠죠. 어떤 거를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조금 살펴볼게요. 혹시 제가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제 말이 조금 빠르거나 느리거나 하면 언제든지 괜찮으니까 채팅창에 얘기해 주세요. 아시겠죠? 혹시 선생님 너무 막 빨리 실습을 하는 게 아니어서 일단 조금 제가 빠르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혹시 불편하면 불편한 것들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분석을 하는 도구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50개가 뭐예요? 100개가 넘어요. 회사마다 다르고 내가 맡은 업무에 따라 내가 다루게 될 데이터에 따라서 조금 더 전문화된 데이터 분석 도구들을 쓸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일단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분석이나 통계나 이공학 쪽의 전공은 아니니까 하지만 그래도 데이터 분석 도구들을 편하게 쉽게 다룰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을 조금 소개를 할 거예요. 자, 가장 대표적인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 도구에는 R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어요. R이라고 하는 언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R. 나는 이런 계란 R 이거밖에 모르는데 할 수도 있겠지만. R이라는 언어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나요? 처음 들어요. 네, 처음 듣고. 또 다른 분들은 영준 씨는 처음 듣는다고 얘기를 했고, 노코멘트면 들어보고 잠깐만. 처음 들어요.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겠구나. 자, 처음 들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컴퓨터 전공이 아니니까, 데이터 분석 전공이 아니니까, R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어요. 이 R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을 할 때 언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어서 저의 모국어는 한국어라서 한국어를 통해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제가 캠페인하고자 하는 것들을 한국어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국어라고 하는 언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이해를 하고 저한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데이터 분석이라는 거는 아까 데이터는 디지털화 되어 있는 자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얘는 PC나 기기를 통해서 자료가 읽히거나 정리가 되는데 그런 이제 사람하고 그러니까 사람하고요. 예를 들어서 PC라고 칠게요. 사용자와 PC 사이의 언어인 거예요. 언어, 약속된 언어. 그러니까 나도 R이라고 하는 규칙, 어법, 문법에 있는 이 언어를 사용을 하면 네가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네가 여기서 처리할 수 있는 걸 처리해서 나한테 불러줘 라고 하는 약속된 언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R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 그 대훈 씨나 또 누구였더라? 수현 씨가 C 언어라는 거를 사용을 해봤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C 언어라는 언어도 운영체제 언어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러니까 R이라는 것도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오픈 소스로 쓸 수 있고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어요. 오픈 소스예요. 오픈 소스로 쓸 수 있는 통계 전용 프로그래밍 언어를 R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이다 그러면 R 프로그래밍 배우는구나. 언어를 배우는구나. 우리가 어떤 언어를 배운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스페인어의 어법, 문법, 구문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도 쓰는 규칙, 어법, 규칙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고 이 언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통계라든지 어떤 시각화 기능을 제공을 해줘요. 내가 어떤 자료를 분석을 했을 때 이걸 바 차트나 또는 꺾은 선이나 방사형이라든지 뭐 폭포 차트라든지 뭐 KPI 뭐 시각화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언어로 R이라는 언어가 있고요. 근데 이제 R이라는 언어의 약간의 단점은 프로그래밍적인 사고력이 필요해요. 말 그대로 코드를 짜야 하니까. 그리고 이제 데이터 처리 시간이 여기에 이제 긴 데이터 처리 시간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우리가 다루게 될 데이터는 진짜 막 서버를 돌릴 만큼 방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사실 다뤄보지는 못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긴 처리 시간이 있고요. 오픈소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조금 취약한 점이 있어요.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소위 데이터 분석을 한다. 데이터 분석 쪽으로 취업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 아니면 데이터 분석을 주 업무로 맡게 됐다.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든지 간에. 내가 뭐 푸드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행사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뭔가 연구소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데이터를 다루냐에 따라서 R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분석 쪽으로 굉장히 많이 쓰기도 하죠. 자, 그리고 파이썬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어요. 이 프로그래밍 언어도요. 여러분들이 교양이나 비교과를 통해서 많이 학교에서 혹시 접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화식 인터프리터 언어고요. 자,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하고 설치를 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는 좋은 점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복잡한 데이터 구조도 분석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요. 그리고 호환성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내가 이걸 C 언어나 R로 작성을 하거나 자바로 작성을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거든요. 그런 언어들로 작성을 하더라도 호환을 해서 잘 활용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통계적 라이브러리는 R에 비해서 조금 빈약한 편이에요. 하지만 파이썬에서도요, 넘파이라든지 매트플립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그 라이브러리들이 굉장히 지금 계속 활발하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파이썬이나 R 같은 언어들 다 모두 다 오픈소스로 프로그래밍 언어인데요.
데이터 분석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핫해지고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파이썬도 접근성이 좋아서 파이썬 모듈들도 계속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파이썬은 조금 R에 비해서 빈약하지만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처리 속도가 빠른 편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R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각화를 굉장히 잘 제공을 해요.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를. 근데 이제 파이썬은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각화 기능을 몇몇 특정 라이브러리, 메트로폴릿이라든지 뭐 이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몇 가지 정도로만 제한적으로 제공한다. 그래서 뭐 제가 여러분들하고 뭔가 이렇게 시험을 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데이터 분석 도구에 R이라는 프로그래밍이 있대. 파이썬이라는 언어도 다른 기능들도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하지만 데이터 분석 도구로 파이썬을 활용하기도 한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등장을 하는 게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거죠. 자, 근데 파이썬이나 R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프로그래밍 언어여서요. 이들만의 어법이나 구문이 있어요. 근데 엑셀 같은 경우에는요. 코드 없이도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일반적인 도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엑셀이라고 하는 이 범용적인, 그러니까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이 소프트웨어를 배제하면서 어떤 직장 생활이나 근무 생활을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너무 대중화되어 있고 너무 범용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데이터 위주의 분석을 할 수 있게끔 최적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초적이면서 대중적이라서 누구나 다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이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전문적인 통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R에 비해서는 조금 빈약할 수 있겠죠. 시각화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제약이 있겠지만, 뭐 상관도 분석이나 회귀 분석 여러 가지 기본 통계 기법들에 대한 우리가 웬만한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서 나타낼 수 있는 분석 기능들도 모두 다 엑셀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는 제가 물론 R이나 파이썬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긴 할 건데, 이제 주로 엑셀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분석 도구도 한 50% 정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지금 우리 4학년들도 있었지만 취업을 해서 작은 회사든 큰 회사든 들어가게 되면 직장인들의 뭐 거의 90% 이상은 파워 BI를 써요. 여러분, 보고서를 만들 때 파워포인트도 사실 많이 써요. 저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강의 노트 파워포인트로 작성을 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파워포인트만큼이나 파워 BI는요, 데이터 분석과 보고서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 시각화 보고서를 쉽고 빠르게 작성을 할 수 있고요. 데이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빠른 의사결정, 그러니까 뭔가 이미지로 보여주고 시각화를 잘해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인사이트도 확실하고, 인사이트가 빨리 도출된다는 거는 그만큼 의사결정도 원활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도와주고요. 가드너에서 발표한 2019 BI, BI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의사결정 모델을 하는 플랫폼이 여기 굉장히 많아요. 여기 여러분이 SPSS나 SPS라고 하는 대표적인 통계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 통계 프로그램이 여기 있는데요. 이 리더 쪽으로 가면 타블로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있는 BI, 이게 상위권을 유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은 생소한 툴일 수도 있어요. 생소한 툴일 수도 있는데 파워 BI는 실제로 지금 굉장히 핫한 응용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엑셀하고 파워 BI를 비중으로 지금 50, 50, 50대 50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아까 얘기했던 데이터 분석, 이 사이클링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의 강의 내용 구성은 이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하려고 하고, 일단 여기까지 혹시 질문사항이 있을까요, 여러분? 좀 궁금한 점.
다른 여러 가지 분석 도구들도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대표적인 도구들을 얘기하지만 일단 먼저 소개를 한 거예요. 파워 BI 혹시 학부 때 뭐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거 할 때 혹시 사용해 보신 적 있어요? 파워 BI라는 툴을 사용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 처음 들어요. 재밌을 거예요. 그게 어렵지 않고 쉽게 할 수 있고, 제가 이제 이번 여름방학 때도 전공자 아닌 그 상경 계열 친구들하고도 파워 BI 수업을 했어요. 단국대 친구들이랑도 하고, 또 다른 타 학교 친구들하고도 했는데, 파워 BI로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거를 굉장히 만족스럽게 즐겁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제가 다운을 좀 받아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파일을 다운을 받으셨을까요? 이 파워 BI 다 받았어요. 혹시 다 받으신 분 OK 한 번씩 찍어주세요. 파워 BI 플러스 엑셀 DA라고 하는 폴더를 제가 드렸어요. 오, 좋습니다. 아, 맥북에서는 네, 파워 BI는 맥북에서 지원이 안 되는데요, 혜민 씨. 엑셀이 혹시 맥북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맥북 버전이? 어, 파일은 불러질 건데, 혜민 씨. 혜민 씨 안 설치가 안 되어 있구나. 그러면 이거는 조금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음, 일단 그러면 여러분 제가 체크해야 될 게 혹시 엑셀 프로그램 설치 여부 저에게 알려주세요. 엑셀 프로그램 혹시 설치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대답 안 해주셔도 되고 혹시 엑셀 프로그램이 설치가 안 되신 분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혜민 씨 일단 체크가 설치가 안 돼 있다라고 얘기했고 또 다른 분 중에 엑셀이 설치가 안 되신 분. 아, 다음 주부터는 그래요? 그러면 일단 오케이 될 것 같고. 다른 분들은요? 현준 씨는 설치되어 있고, 다른 분들은 다 설치되어 있으시죠? 이게 오피스 2016이 설치가 되어 있으셔도 괜찮고요. 오피스 365가 설치가 되어 있어도 괜찮고, 제가 적어드릴게요. 오피스 2013도 괜찮고, 2016, 2019도 괜찮고, 오피스 365 버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아까도 잠깐 여기 말고 설치가 다 되어 있군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 가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학교 계정 메일 주소로 하실 수 있어요. 무료로 다운을 받으실 수 있어요. 오피스 365 같은 경우에는 학교 메일이 있다면 우리 당국대 혹시 학교 메일 계정 가지고 있으신가요? 전부 다? 뒤에 호스트 메일 주소가 어떻게 돼 있죠? 골뱅이하고 안국.ac.kr로 되어 있나요? 학교에서 제공하는 메일 주소가 여러분? 메일 주소를 한번 이따가 쉬는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확인을 해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나요? 네, 손정씨 고마워요. 그러면 여러분 전부 다 당국.ac.kr 이 메일 주소로 메일이 확인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필요한 부분이 제가 압축되어 있었던 압축 파일 압축 해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링크를 하나 드릴 거예요. 파워 BI 링크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링크에서 회원 가입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파워 BI라는 거를 좀 사용을 해야 돼서요. 이걸로 학교 메일 계정으로 회원 가입. 이렇게 제가 채팅창에 올렸어요, 여러분. 요 세 가지를 조금 준비를 해주세요. 세 가지를 준비를
제가 압축 파일 드리는 게 있을 건데 그 압축 파일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학교 지금 당국.ac.kr 이메일 주소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 메일 주소로 파워 BI에 회원 가입을 해주시고요. 일반 네이버나 구글로는 가입이 안 되거든요. 파워 BI는.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해주시고 그리고 10분 정도 조금 쉬었다가 4시 30분에 다시 수업을 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조금 준비해 주시고 회의실은 따로 나가시지는 않으셔도 돼요. 제가 화면 계속 이렇게 뭐 좀 필요한 것들 띄워 놓을 거고요. 회의실은 나가실 필요 없고 그냥 회의실에 계속 접속해 계셔 주시면 되고 제가 드린 세 가지 항목만 좀 체크를 해서 4시 3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은 언제든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채팅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링크도 또 조금 다시 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 이건 수업학원 별도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 이거 한번 해주시고 이거 전체에다가 제가 좀 할게요. 소리가 계시네요. 이렇게 세 가지. 여기 너무 많이 바꾸면 제가 다시 올렸거든요. 강의 예제 파일, 그 다음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 해주시고, 파워 BI 데스크탑 다운로드만 받아주시고, 회원 가입까지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있다가 뵐게요.